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프로미식축구 NFL 선수들의 잇단 가정폭력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각 주와 시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남녀가 언쟁을 벌이던 중 남성이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남성은 이어 쓰러진 여성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나갑니다. 화면 속 남성은 미식 프로축구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레이 라이스. 맞은 여성은 그의 부인으로 라이스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지난 2월 촬영된 이 화면은 당초 NFL 사무국에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은폐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또 한 명의 NFL 스타인 에드리안 피터슨이 자신의 4살 아들에게 매질을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난이 일파만파 커지자 NFL 커미셔너는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The same mistakes can never be repeated. We will do what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we are thorough in our review process and that our conclusions are reliable.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LA 지역만 보더라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올 여름 2분기 사이 18%가 늘어났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센트럴 LA도 20%가 늘어났고 사우스 LA의 경우 30%나 증가했습니다. Surrounding the NFL are important, and that conversation is important, but it's extremely incomplete. In homes across the nation, every day,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is a fact of life. LA시 검찰과 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함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맨하탄에선 KBS 월드 채널의 디렉TV 런칭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KBS 아메리카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10년을 계획하는 도약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의 한 미국인 가정,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디렉TV를 통해 KBS 월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가 미국 최대 위성 공급망 디렉TV를 통해 채널을 런칭한 지 올해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제휴 1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KBS 아메리카에 많은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November this year, KBS America will complete a full HD conversion of our facilities, both in production and transmission. We'll also launch in November this year an entertainment channel in Spanish. For the viewers in South America, KBS America and DirecTV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our channel, and it will lead to better services to our audiences in the United States. 디렉TV 역시 KBS 채널을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We, along with KBS, commit to continue to provide the best Korean channels and community to here in U.S. Thank you again to KBS for being such a good partner, and thank you all for your support. 이어 가수 게리와 정인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10주년을 맞는 KBS 아메리카는 또 다른 10년을 새롭게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에선 이 시간 현재 경관 1명을 매복 살해한 용의자가 잡히질 않고 있어 주 전체에 비상령이 내렸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주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12일 펜실베니아주 블루밍 그로브. 에릭 프레인이란 이름의 용의자는 경관 1명을 매복 살해하고 다른 경관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 일대에는 비상경계령이 내린 가운데 연방경찰 FBI는 용의자 검거에 $170,000,000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쫓고 쫓기는 추격전만 계속될 뿐 좀처럼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AK-47 자동 소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1살의 용의자 에릭 프레인은 모의 전쟁 단체 중 하나인 붉은 동맹의 일원으로 이번 범행을 수개월간 계획해왔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In his current frame of mind, Freen now appears to have assumed that role in real life. 현재 수백 명의 경찰관과 FBI 요원들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 수색경과 헬리콥터 등 수많은 수색 장비들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Troopers are out there very actively. The FBI is out there very actively, and I feel confident that we should be able to apprehend this individual. 현재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부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린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유엔 총회 개막에 맞춰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가 오늘 밤 뉴욕에서 열립니다. 북한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외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회의는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월에 나온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재합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발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Such deprivation of human dignity just has no place in the 21st century. North Korea's gulag should be shut down, not tomorrow, not next week, but now.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측에선 윤병세 외교장관이 나갑니다. 북한도 참석 의사를 보였습니다. 만약 경우에 미국 측이 진짜 우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참가 제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유엔 총회를 무대로 맞불을 놓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된 리수용 외무상의 총회 연설을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유엔 외교가에선 분석합니다. 한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남북 외교장관 회담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 맞춰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공개 사안을 발표한 미국 하원 의원들은 모두 14명입니다. 민주당 6, 공화당 8명 등 평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명 서한을 내놨습니다. Do you believe in some kind of timetable to move eventually toward an accommodation with the South, if not outright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의원들은 억압과 고통이 사라진 통일 한국을 위해 미 의회가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통일 비전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DMZ 평화공원 건립을 위한 노력에도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화해와 안정을 위해 기울여온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 점을 기억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인도적 지원 강화도 지지한다고 미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이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개 연명 서한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주미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의 통일 지지 서한은 한반도 문제에 저조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 행정부에게도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